안녕하세요. 리타의 볼륨을 높여라입니다. 오늘 타이탄의 도구들 책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서 짧게 아놀드 슈워츠제니커 다 아시죠? 그분의 성공 스토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맨날 연기하는 모습만 봐왔잖아요. 근데 굉장히 성공한 이제 개인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지 짧은 이야기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47년도 오스트리아 출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터미네이터에서 젊고 강인한 모습만 보았지만 이분은 사실 47년생입니다. 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20살에 미스터 유니버스 타이틀을 획득한 최연소 보디빌더. 바디빌딩으로 시작하신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20살에 엄청 유명한 대회에서 입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68년 미국 오셔가지고 그 유니버스 타이틀 5개랑 이렇게 뭐 타이틀 여러 가지 따면서 영화 배우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전향을 해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한테 물어봤대요. 어렸을 때 그 대회 사진을 이 저자분이 보니까 막 느껴지는 거지. 엄청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구나. 아무런 성공 그 기록이 없는 어린 시절에도 막 사진만 봐도 그 포스가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신념, 뭐 자기에 대한 확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 자신감은 비전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한 고통을 버텨냅니다. 나의 비전은 이길 수 있다 였습니다. 나는 경쟁하러 경기에 나간 게 아니고 이기러 경기에 나간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성장을 해오셨나 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걸 가지고 어떤 게 있으니까 잘 됐겠지, 뭐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분은 그냥 자신감과 자기에 대한 확신으로 다 성취를 하신 분 같아요. 일단 할리우드 처음 갔을 때 잘 나가는 보디빌딩 하다가 할리우드 처음 왔을 때 처음부터 그런 근육질 스타일을 할리우드가 선호했던 게 아니라 되게 조그맣고 지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 배우들이 그 트렌드였나 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트렌드를 못 읽는, 우리도 지금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오버사이즈 모델이니 뭐니 해도 날씬한 뭐 모델들이나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있잖아요. 무조건 말라야 되고 물론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낙방을 먹었어도 태어났대요. 왜냐면 오디션을 나갈 때 나는 경쟁하러 나간 게 아니고 이기러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 배역을 맡으려고 굳이 경쟁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누군가 나를 발견해 줄 때를 기다렸다. 모두가 살을 빼고 금발 미남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을 때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처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한 것은 그저 버티는 것이었다. 투닥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계속 머물면서 팝콘이나 먹는 것이었다. 결국 이분은 그 트렌드가 좀 변화되면서 기회를 잡았죠. 이분은 그 식당에서 첫 계약했대요. 그 트윈스라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 당시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는데 식당에서 바로 계약했대요. 그 냅킨 위에 계약서 쓰고 출연료는 무료. 그 대신에 이익이 나면 그 개런티 받기로 해서 이분한테 약 3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아놀드한테. 3억 달러면 3천억인데 크게 성공한 거죠. 게다가 옛날인데 3억 달러면 엄청 큰 돈을 번 거예요. 뭐 이런 케이스 말고 이렇게 이건 조금 논외로 갑자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스타워즈 조지 루카스가 계약할 때도 지금
요새는 진짜 다 브랜드로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지? 컨텐츠 하나로 상품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개념 많이 없었을 때 루카스가 영화 캐릭터 상품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했더니 스튜디오 측에 얘기했더니 뭐 그러세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수십억 달러짜리 실수였죠, 스튜디오에. 그래서 지금 80억 개 이상 팔렸대요, 스타워즈 캐릭터. 그래서 거래를 할 때는 스스로한테 자문을 해봐야 된대요. 장기적으로 판도를 바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가. 지금 개런티 얼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이게 나한테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래인가가 지금 몇 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아놀드의 비전은 경쟁이 아니라 승리였다. 커다란 기회는 작은 승리들 속에 들어있다. 여기서 명언이 나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말아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기어이 본다. 꼭 이런 쇼 비즈니스가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뭔가 어쨌든 박수 소리도 둘이 쳐야 난다? 왜 이렇게 한국말이 딸려? 같이 쳐야 난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반응을 해주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그게 우리 본능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기다려라. 반응이 안 온다고 해서 내 의견이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어떤 거에 대한 그거를 그냥 없애버리지 말고 좀 기다려라. 그러면 누군가 나를 꼭 볼 거라고. 언제냐의 문제지. 분명히 그런 일은 일어난다고. 이분이 경험해보신 분이 말을 하니까 받아들이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분이 장난 아니야. 어떤 데가 이 일을 얘기를 해줄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분이 계속 대회에 많이 나가는 직업이다 보니까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다녔대요.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저 뭐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무릎 부상이나 뭐 그런 거 당한 적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네? 아니요? 왜요? 이런 거죠. 그러면 그래요? 왜냐면 허벅지가 나보다 얇은 것 같아가지고 다쳐가지고 부상 때문에 좀 훈련을 못했나 싶어가지고 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온 거야. 그러면은 그러고 확 가버리면 다음부터 계속 거울 앞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약간 내 허벅지가 문제가 있나? 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많이 이겼대요. 그런 식으로 아놀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를 넘어뜨리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래. 최근에 몸이 좀 부은 것 같네요. 무슨 고민 있어요? 지난주만큼 활력에 넘치는 것 같진 않네요. 그러면 당신이 이길 확률은 엄청나게 커진다. 실력의 차이가 승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승리는 경쟁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기려고 나온 사람이 갖고 가는 거래요. 지금 한 이 책을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좀 내용이 여기 튀었다 저기 튀었다 하는 거는 있어. 좀 주제를 딱 정리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가볼게요. 다른 책들이나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